뇌졸중은 단 5분 만에 우리의 목소리, 두 다리 기억력,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은 우리가 막 눈을 떴을 때 몸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아 무방비 상태일 때 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저승사자의 골든타임입니다. 어떤 이는 세면대 옆에서 쓰러지고 어떤 이는 첫 술을 뜨기도 전에 식탁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다시는 침실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의사로서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는 몇 가지 사소한 행동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입출보세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지병도 없으셨죠. 동네 사람 모두가 그분이 9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무해해 보였던 단 하나의 습관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침대에서 너무 빨리 벌떡 일어나 빈속에 바로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신 것이죠. 7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아내분이 책상 모서리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입은 돌아가고 왼손은 뻣뻣하게 굳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고 멍했습니다. 구급차가 제때 도착해서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다가왔지만 그는 딸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제게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는데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봐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경고를 받았더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의 65% 이상이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대에 우리 몸은 최고 경계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급격히 오르고 혈관은 수축하며 심장은 빠르게 뜁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빨리 일어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호흡하거나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마신다면 뇌 속의 작은 모세혈관 하나라도 너무 세게 분풍선처럼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아무도 우리에게 예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과서도 매일 아침 올바르게 일어나는 법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도 호흡 한 번 잘못하는 것만으로 피가 끈적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아침 습관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잠시 후 저는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작지만 간단하고 과학적이며 돈이 들지 않는 변화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뇌졸중으로부터 뇌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맑게 유지하고 두 다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의 자율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기기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단 60분이면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바뀔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수십 년을 더 살게 해주거나 뇌졸중이 닥치기 전에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침을 시작해야 무심코 죽음의 문으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한국 최고의 신경과 및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입증한 단 한 알의 약도 없이
자연스럽게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뇌혈관을 보호하는 7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 습관과 5번 습관은 한국인 90%가 매일 아침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습관 하나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고통을 짊어져야 합니다. 1. 해가 뜨듯 천천히 일어나세요. 혹시 아시나요? 눈을 뜬 직후의 순간이 심장과 뇌의 가장 위험한 시간 중 하나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깊은 휴식 상태에 빠집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지며 혈관은 고요한 강물처럼 이완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빨리 벌떡 일어나면 모든 기관이 갑작스럽게 상태를 전환해야 합니다. 심장은 마구 뛰고 혈압은 치솟으며 뇌는 짧은 몇 초 동안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에게는 아침에 작은 충격 하나만으로도 약해진 혈관이 터지거나 현기증 실신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뇌졸중 사례의 약 25%가 기상 후 첫 10분 이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된 원인은 아침 혈압 급상승, 즉 몸이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될 때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까지 더해지면 위험은 2배가 됩니다. 저는 아직도 수원에 사시던 66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그분은 이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일어나 준비를 위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불과 몇 분 후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급히 병원으로 옮겨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이 천천히 일어나는 법을 알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서두르지 마세요. 약 1분간 침대에 가만히 누워 3번에서 5번 정도 심호흡을 하세요. 숨이 가슴으로 들어와 배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다리를 쭉 펴고 팔을 뻗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듯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몸을 옆으로 돌려 손으로 짚고 천천히 앉으세요. 마치 해가 서서히 떠오르듯이 느리고 부드럽게요. 매일 아침 단 몇 분만으로 이 습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며 뇌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년의 건강과 기억력, 그리고 자립심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인체는 마치 강과 같습니다. 낮 동안에는 그 강물이 힘차게 흐르며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들면 그 강물은 잠시 잔잔해집니다. 밤사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몸은 조용히 활동합니다. 호흡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피부를 통해 땀이 배출되며 신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우리 몸은 작은 생수병 하나에 해당하는 최대 500ml의 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는 더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마치 물이 마른 강바닥에 끈적한 진흙만 남은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나 차를 마신다면 우리 몸은 위험한 도전에 내몰리게 됩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혈관을 통해 그 끈적한 피를 뿜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낡고 금이 간 파이프에 진흙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관 내 압력이 급증하여 혈전이 생기거나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사례가 기상 후 불과 몇 분 만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잠에서 깬 직후 물 한 컵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급격한 혈압 상승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은 피를 묽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 하루 종일 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올바를까요? 의사들은 약 200ml의 따뜻한 물을 권장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구강과 위 점막에 자극을 주어 고령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컵에 손을 댔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면서 물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 몸을 안에서부터 드게 하세요. 불과 몇 분 후 여러분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혈관이 이완되며 몸이 깨어나는 것을요. 제 옛 환자 중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이전에는 매일 아침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신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 후 제가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시라고요. 불과 몇 주 만에 할머니는 뚜렷한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혈압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이 습관을 수년 동안 유지하셨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컵이 가장 싸고 효과적인 약이네요. 여러분, 때로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컵만으로도 몸속의 강을 정화하고 혈액이 쉽게 흐르도록 하며 심장과 뇌를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커피 잔을 들기 전에 몸을 위해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지만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건강의 폭풍에 맞서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3.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심장과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신 후 침대에서 조금 더 뭉그적거리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TV 뉴스를 켜느라 방광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소변을 참는 행위는 건강에 위험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소변이 너무 오래 쌓이면 방광이 부풀어 오르면서 하복부에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은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눈에 띄게 상승시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인 50대 이상에게 이러한 압력 상승은 순환계에 가해지는 갑작스러운 충격과 같습니다. 혈압은 불과 몇 분 만에 급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장은 무리하게 일하고 뇌혈관은 위험할 정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소변을 오래 참을 경우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및 심근경색의 위험이 약 2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방광의 압력과 함께 배에 힘을 줄 때의 반사작용이 결합하여 혈압과 심박수를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단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실신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1세 할아버지가 기억납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너무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거의 20분 가까이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어지러움을 느끼며 넘어지셨고 가벼운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 심각한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은 항상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금지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후 천천히 일어나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이를 매일 몸을 정화하는 의식의 일부로 여기세요. 화장실에서는 절대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이 행동은 복부의 압력을 높여 혈관 파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변 보기가 어렵다면 억지로 힘을 주기보다는 몸을 이완하고 심호흡하며 몸에 시간을 주세요. 또한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화장실에 가져가는 습관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뇌혈관에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항문 주변 정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치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건강 문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지만 그렇다고 질병의 위험 앞에서 무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침에 물을 마신 후 미루지 않고 힘주지 않고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스스로 뇌혈관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덮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5분 명상으로 머리가 터지지 않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60대 환자분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퇴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소?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그의 혈압은 안전 수치보다 높았고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스트레스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도 결코 쉬지 않는 머릿속에 조용한 걱정과 생각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후에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부드럽게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은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만으로도 여러분은 심장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때로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에서 10분씩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위험을 13%에서 1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 상승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주범인 50대 이상에게 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으세요. 침대 위나 의자도 좋습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으세요.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상상하세요. 우리는 그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본 뒤 다시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단 5분만으로도 여러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머릿속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진정으로 휴식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자신의 혈관을 위해 보이지 않는 운동을 하는 순간입니다. 5.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많은 분들이 흔히 간과하는 위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활기차게 걷는다고 해서 혈압도 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혈압이 높은데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침묵 때문에 고혈압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은 즉각적인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키고 매일 뇌와 심장에 위험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터져 나올 때는 우리에게 손 쓸 틈도 주지 않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혈압은 엔진의 온도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언제 엔진이 과부하되어 불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것은 우리 몸속의 적색 경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단 몇 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매일 혈압을 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야 검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경우 식단 조절, 휴식 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제때 시작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압을 재야 올바를까요? 몸이 이완된 후에 재는 것이 좋으며 이상적으로는 아침 명상이나 심호흡 직후입니다. 등을 편안하게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측정 중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혈압계의 커프는 심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해야 하며 너무 조이거나 헐겁지 않게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비교를 위해 매일 같은 쪽 팔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신다면 연속으로 2번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두 번째 측정 값이 실제 혈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측정이 끝나면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숫자들은 건강 일지와 같아서 여러분과 의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혈압의 전체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며칠간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는 등 이상이 있을 때 막연한 느낌에 의존하는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때 의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혈압이 불규칙해지기 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만 투자해 혈압을 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열쇠를 직접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주도적으로 살고 싶고 뇌졸중이 갑자기 덮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조금 가볍게 움직여 혈액을 깨우세요. 아침 운동이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해야 올바른지는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걷거나 동네를 뛰어야만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속의 추운 날씨에 그렇게 한다면 이점보다는 위험이 몇 배나 더 큽니다. 매년 한국의 병원들은 아침 일찍 조깅을 하다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중장년층 환자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초겨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잠에서 막 깼을 때는 보통 하루 중 다른 시간대보다 혈압이 높고 낮은 기온 때문에 혈관도 수축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장과 뇌를 즉시 격렬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것은 아직 차가운 기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몸이 적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무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혈압을 재후 5분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 관절을 풀어주고 몸을 양옆으로 가볍게 숙여 허리를 이완시키세요.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천천히 펴세요. 양손바닥을 비벼 손바닥과 발바닥을 따뜻하게 마사지하며 마치 작은 혈관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처럼 하세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과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몸을 서서히 깨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졌다고 느껴지면 집안이나 마당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서두를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몸이 아직 연약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몸을 강요하지 말고 마치 하루를 시작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듯 부드럽게 이끌어주세요. 몸이 올바른 리듬으로 깨어날 때 심장과 뇌는 하루 종일 건강하고 맑은 정신 그리고 평온함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7. 아침 식사 올바르고 충분하게 하세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조금 먹어야 건강하다거나 살찔까봐 라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사람들은 꾸준히 아침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패라는 사실을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낮아집니다. 몸은 즉시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반응합니다. 그 결과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빨리 뛰며 혈관은 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한 피는 더 끈적해지고 느리게 움직여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은 뇌혈관의 오랜 숙적이자 뇌졸중의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아침 식사일까요? 전문가들은 5가지 간단한 원칙을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첫째, 소금을 적게 드세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입니다. 둘째, 설탕을 제한하세요. 설탕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셋째,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 생선, 콩 등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넷째,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호두 등에서 좋은 지방을 추가하세요. 이들은 심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지방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을 잊지 마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의 균형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바나나, 토마토, 녹색 채소, 그리고 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만들기 쉽고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3가지 아침 식사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는 아보카도 비빔밥에 나토와 삶은 계란을 곁들이고 김가루를 조금 뿌린 것입니다. 둘째는 샥슈카입니다. 토마토, 양파, 마늘, 올리브 오일 소스에 계란을 익혀 통밀빵과 함께 먹는 요리죠. 셋째는 참치를 넣고 끓인 오트밀죽에 김치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것입니다.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며 영양도 풍부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와 심장을 위한 하루의 첫 선물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에너지와 맑은 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습관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1시간을 내면 됩니다. 뇌와 심장, 그리고 노년에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1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습관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작하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침 시간만이 뇌졸중의 골든타임이 되는 걸까요? 왜 그 시간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혈관의 생사를 결정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의 모든 시스템 역시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은 더 느리게 뛰고 혈압은 떨어지며 혈관은 이완됩니다. 모든 것이 가을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거나 첫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몸은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시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뇌 심장 근육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혈압이 치솟습니다. 심장은 2배로 일해야 하고 혈관은 피를 밀어낼 압력을 만들기 위해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생리적인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만약 여러분의 혈관이 약하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기존에 고혈압이 있다면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한국심장재단에 따르면 뇌졸중 및 심근경색 사례의 62%, 70%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혈관 생체 리듬을 결정합니다. 만약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서두른다면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할 것입니다. 혈관은 이완될 기회 없이 계속해서 수축하고 혈압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 몇 분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조용히 이어집니다. 저는 종종 혈관을 피아노 줄에 비유합니다. 만약 아침에 음을 잘못 맞추면 그날의 연주 전체가 엇나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적 소리 진한 커피 한 잔, 그리고 빈속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마치 너무 팽팽하게 조여진 형과 똑같이 반응할 것이고 머지않아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침은 시작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잘못 시작하면 예기치 않은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가장 큰 적인 뇌졸중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 속에서 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 뇌졸중은 올 때가 된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운명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 조용히 쌓여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의 일부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신경세포는 불과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반신마비 기억 상실 또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뇌졸중을 위한 준비 과정은 보통 발병하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과 같은 요인들은 모두 대만에 조용히 쌓이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맑은 아침 여러분이 빈속에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침대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거나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순간 대만의 압력이 한계를 넘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우연은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시던 58세 조 선생님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오토바이를 끌고 막 문을 나서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야 겨우 온전한 문장을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고혈압, 당뇨, 나쁜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저질환은 즉각적인 살인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매우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뚜렷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매일 자신을 조용히 죽이고 있는 습관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차이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제 할아버지는 거의 100세까지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알람 시계를 쓰지 않으셨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셨으며 아침 식사로 흰죽에 김치 조금을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무에 물을 주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셨습니다. 헬스장에 가지도 않으셨고 특별한 음식을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거르거나 라면으로 때운 뒤 매연과 스트레스 속으로 뛰쳐나갑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은 단순했지만 리듬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생활 방식은 편리하지만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명 건강 그리고 노년의 자율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7천천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건강 습관을 매일 아침 매일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진정한 건강보험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복잡한 말이나 비싼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바꿀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세요. 5분간 명상하세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가볍게 운동하세요. 아침 식사를 올바르게 하세요. 7가지 습관. 매일 아침 여러분의 뇌혈관을 보호하는 7겹이 갑옷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지만 매일 어떻게 살아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다르게 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점을 깨닫게 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배우자가 여전히 아침 일찍 커피를 내리고 있거나 형제 자매가 물도 마시지 않고 운동을 가거나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이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간단한 클릭 한 번이 한 사람이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사랑하는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비극을 피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매우 강력한 한 가지를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빈속에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아침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더 주도적인 삶을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만약 제가 나누는 방식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건조한 전문 용어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 주도적으로 살겠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눕지 않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날씨가 바뀔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배우자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건강하고 즐겁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실용적인 지식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교육 및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기저질환을 치료 중이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생활 습관에 어떠한 변화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내일 아침 진정으로 안전하고 온전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